자, 이번 시간에 우리 8번째 나와 있는 파트 8번의 우리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세법은 그룹이 있었죠. 1번 도소매 그룹, 제조, 건설, 음식점, 부동산 임대 관련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 이 그룹들 속에서 해당 연도의 수익 금액이 15억 원 이상, 7억 5천 이상, 5억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과세기간의 수익 금액은 환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별표 3의 3에 있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중에 사업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사업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문 자격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상의 업종 겸용 시에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5억, 7억 5천, 5억 기준으로 환산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 금액 결정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시하시면 되겠고, 자,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금액은 제외하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외하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하는 경우에도 2020년도부터 제외하고 적용합니다. 자,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곳 이상이라면 합산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구성원이 동일할 때는 합치고요. 구성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구성원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면 그러니까 A 공동사업장과 B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A는 A대로, B는 B대로 각각 판단하시면 됩니다. 각각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구성원이 같을 때는 하나로 보고 판단하지만 다를 때는 각각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했을 때 성실신고 확인 어떻게 하느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단독으로 돼 있었다라는 거죠. 단독이고요. 뒤에 공동으로 바뀌었다면 단독은 단독 수익 금액 갖고 판단합니다. 그죠? 판단하고요. 마찬가지로 공동은 공동 갖고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판단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업종에 대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기타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 교재 669페이지에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약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약국은 도소매업으로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세사업은 운수업 중에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즉 통관 대리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7억 5천만 원 이상인 두 번째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 서비스업에 있는 통관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5억입니다. 근데 통관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표준산업 분류의 내용을 분석을 했을 때 내용을 정확하게 일치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세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5억 이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도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운수업에 해당이 되고요. 7억 5천만 원 이상 기준일 때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자, 이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에 대상자 판정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겸용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금액 계산은, 자, 소득세법 시행령 208의 7항을 준용해서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보면 헷갈리죠. 자, 이 부분은 이겁니다. 주업종 수익금액에 주업종 외의 업종 수익금액 곱하기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익금액분의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익금액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준수익금액을 15억, 7억 5천, 5억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였던 3억과 1억 5천, 그죠? 1억 5천과 7,500이 있습니다. 숫자가 7,500. 이거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예규에서 요거는 기장 의무를 판단할 때 그룹별로 적용하는 부분이었죠. 그렇지만 우리 예규에서는 소득세법 130 시행령 133조 1항 규정입니다. 1억 5천, 7억 5천, 5억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그러니까 판단 기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판정 사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제 연도를 조금 수정을 좀 못했는데 제조업이 8억 원이 있는데요. 자, 5월 달에 신규 사업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자면 제조업이면 두 번째 그룹입니다. 7억 5천 이상이죠. 신규 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7억 5천 넘었기 때문에 성실 대상입니다. 자, 제조업이 6억입니다. 전년도에 제조 20억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는 성실 대상이었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 매출과 무관합니다. 근데 우리 기장 의무를 따질 때는 전년도 수익 금액 갖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조업 6억인데 7월 1일 중에 7월 1일에 법인 전환할 때까지 수익 금액이 있고요. 수익 금액이고 전년도 수익 금액이 6억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제조업 7억 5천 미만이고 폐업 법인 전환 시에 환산하지 않습니다. 그죠? 7억 5천 미만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매업이 12억이고 제조업이 2억입니다. 두 개 단순히 합치면 14억이 됩니다. 그죠? 14억이 되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된 업이 매출액이 큰 12억이 주된 거죠. 그러니까 도매업 기준으로 가면 15억이 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환산하게 되면 12억 플러스 1억 곱하기 그러니까 7.5분의 15억입니다. 그러면 두 배가 되죠. 그러면 총 16억이 나옵니다. 그죠? 16억이 나오다 보니까 총 4배가 되나요? 어쨌든 16억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16억이니까 15억 넘어섰으니까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점업은 6억이고요. 부동산 임대 1억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음식점 7억 5천 넘어가면 되죠. 7억 5천 넘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는 세 번째 그룹이고 음식점은 두 번째 그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음식점 6억이고요. 플러스 1억 곱하기 5분의 7.5 해서 계산하게 되면 7억 5천 나옵니다. 대상이 됩니다. 자, A 사업장, B 사업장 있는데 제조도매가 있습니다. A 사업장 입장에서 주된 업종은 제조업이고 B 사업장의 주된 업종은 둘 다 똑같으니까 뭐 어느 시든 상관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단독 사업장이라고 하면 요거는 합쳐갖고 업종별로 합쳐서 보시면 됩니다. 자, 5억 4억이죠. 제조 매출 5억입니다. 그러면 제조가 주된 업종이고요. 환산하게 되면 7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상이 아니죠. 7억 5천까지니까요. 자, 사업장 A가 도매가 10억이고 부동산 임대가 2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된 게 도매업이죠. 도매업 플러스 10억 플러스 도매 환산 금액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건데 2억 곱하기 5분의 15억입니다. 그러면 16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이 됩니다. 자, A 사업장인데 공동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씩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고 6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동사업장은 개인 지분과 무관하게 판정합니다. 서비스 관련해서 5억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억이 넘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장인데 2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사업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부동산 임대는 5억이죠.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별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개인 지분과 별도로 판단해서 4억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요. 단독사업장은 제조업이니까 7억 5천 미만이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자, 공동사업장이 있고 단독사업장 제조 9억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공동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할 거냐? 자, 한 군데라도 성실 대상이 되면 소득세 신고는 6월 말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식점 6월 30일 폐업했고 6억입니다. 도매업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폐업이냐 개업이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주된 업종이 음식점이 되죠. 6억 기준으로 환산하시면 돼요. 환산하셔갖고 8억 5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은 2번 그룹입니다. 2번 그룹이기 때문에 환산하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공동사업장의 경우에 개인별 지분과 상관없이 사업장별로 별도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공동사업장은 구성원이 같으면 합쳐서 판단하고요. 구성원이 다르면 다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각자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자 범위 및 신고 기한이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자, 세무사나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하는 거고요. 선임신고 제도는 이미 폐지됐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요 무조건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만 연장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연장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비용 관련되는 부분 60% 한도로 해서 12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동사업자는 구성원별로 각각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적용받고요.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10년간 2월 공제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 적용됩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적용되는 것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성실신고 확인 비용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이것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투자세액공제라든가 고용정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이런 거 전부 다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몇 가지 안 되는 세액공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가 추징되는 경우에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18년도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에 대해서 21년도에 추징됐다라고 하죠. 자, 이 18년도에 100원 공제됐던 거 있죠. 이 부분이 21년도에 추징됐다라는 겁니다. 추징됐을 때 추징된 연도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추징된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숫자가 조금 잘못됐네요. 원래 최대 120까지밖에 안 되죠. 그죠? 120까지밖에 안 되는데 200도 적어 놓고 했는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4년 차에 가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실무적으로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년 흘러가면서 내가 언제부터 3년 동안 배제가 됐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하고 새로 시작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는 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5%, 난임시술비는 20% 적용받을 수 있고요.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확인서 제출하는 자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이면 10%고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면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해당 월세액이 750만 원 한도로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넘어가면 월세세액공제 적용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농특세, 최저한세 적용됩니다. 다만 2월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2월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 근로자의 경우에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 공제 2월 적용 안 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시에 불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가산세 있습니다. 5% 가산세 있고요. 무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중에 큰 금액과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5%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681페이지에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실무가 되겠습니다. 자, 공제감면 쪽에 가셔갖고 우리 하단 부분의 두 번째 탭에 있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선임신고서 관련해서는 폐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임신고서는 굳이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좀 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은 뭐냐면, 폐지됐기 때문에 작성은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사업을 동시에 한다라고 할 때에는 요게 뭡니까? 이 화면을 활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대상 여부가 자동으로 환산 금액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서입니다. 확인서는 나머지 서류들을 다 작성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성실신고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상이 없다라는 결과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고요.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한 내용들을 전부 다 반영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관련해서 21년도에 확인 비용 금액 기준으로 해서 60%에 대한 부분 120만 원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하고요. 세액공제 당해연도 120만 원 공제합니다. 10년 동안 2월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항목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주요 항목 명세서 관련해서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성실신고 확인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항목은 주요 사업 내용, 수익금액 검토, 필요경비, 기타 사업용 계좌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주요 사업 내용은 사업 내용과 유형자산 차익권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작성하실 때 우리 숫자에 대한 단위를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1000원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걸 감안하지 않고 입력하다 보면 원 단위로 입력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을 때는 원 단위로 입력을 해버리시면 엄청난 큰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3번 단위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그러니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 단위에서 출발을 할 건지 아니면 1000원 단위에서 출발할 건지 그걸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 내용은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에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불려져 와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직접 입력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탭에 있는 주요 유형자산 및 차익권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천만 원 이상인 유형자산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 설정이라고 해서 건물, 기계장치, 비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건물, 기계장치, 비품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관련되는 내용 나오죠. 리스 자산인 경우에는 연간 리스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익금과 이자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차익금, 외화 차익금에서 반영해 주시면 관련되는 부분 나오고요. 이자 금액만 별도로 확인해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익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차익금의 용도를 이제 매입 자금용이냐, 시설 투자용이냐, 원재료 매입용이냐, 뭐 이런 부분으로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고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수익금액 검토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22억 7천만 원에 대한 총 수익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관련되는 금액하고 분석해서 차이 금액 700만 원이 왜 차이 나느냐라는 겁니다. 판매 장려금과 관련되는 부분하고 선수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죠. 우리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작성했던 내용 그대로 작성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되는 부분하고 반영해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다음번에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작성하시고요. 없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익금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필요경비 검토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필요경비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할 때 적격증빙 수치 여부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손익현황, 표준손익 항목, 원가현황, 표준원가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자, 손익현황부터 해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적격 증빙 수치 면제된 거 받아야 되는 부분들 뭐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 탭에 가서 내용을 보시다 보면 적격 증빙 받은 금액과 적격 증빙 외에 증빙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증빙 불비가 있습니다. 요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은 증빙 불비는 아니죠. 그죠? 접대비 송금 불산입 처리가 됐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적격 증빙 외에 증빙 받은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명세서 제대로 제출했는지 여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왜 차이 나는지 원인을 밝혀주시면 되는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케이스는 비과세 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그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원천세 신고할 때 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 현황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준원가 명세서에 있는 적격 증빙 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사업용 계좌 관련해서 우리 3만 원 초과 미수치 부분에 대한 부분 있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대비에 대해서 50만 원 일반 경조사비라고 해서 제가 원인을 적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장부 기장이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실직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증빙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가공경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가공경비인지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산세 적용 여부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가 있느냐 하는 부분,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 금액을 전부 다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 기초금액과 기말잔액해서 사업용 계좌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용 계좌 등록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우리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 등록되어 있는 계좌 있죠. 계좌의 기초와 기말잔액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계좌번호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전자신고할 때 오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주요 항목 명세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 기술서에 써 있습니다. 자, 사업 현황 관련되는 부분, 우리 회사의 업종 현황이 뭐다라는 걸 기록하시면 되겠죠. 우리 회사는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용한다. 도매업 겸용하고 있고요. 겸용하고 있다. 여기에 뭐 특이사항 더 적을 거 있으면 적으시면 됩니다. 수익금액 관련해서 현재 수익금액이 얼마고 신용카드 매출이 얼마고 뭐 이런 내용들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차량 유지비 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69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얼마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쭉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무사님들이 그러니까 성실신고 확인 내용을 검토하다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 적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세무서 조사를 받거나 할 때 성실 확인의 문제로 인해서 세무사들의 어떤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주시고요. 적은 내용들 저장하시면 되겠고, 사업자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자, 사업자 확인사항이라고 해서 장부상의 금액들이 일치하느냐라는 것을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하실 때에는 엄격하게는 업체 대표님들한테 직접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직접 서명을 받아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 세무사님들이 직접 하시더라도 추후에 반드시 확인을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성실신고 확인서 있죠? 요걸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고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성실 유형으로 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신고 유형을 8번 성실 유형으로 넣고요. 그죠? 성실 유형으로 넣고 지금 110번이죠. 110번 관련된 부분인데 이 회사가 신고 유형을 우리는 성실 14번으로 해서 성실 사업자로 해서 정리를 해서 6월 30일까지 신고 완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실 신고 확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주요 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 없도록 잘 확인을 해 주시고, 특히 또 사업용 계좌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사업용 계좌에서 매출 누락 금액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 검토하지 않고 매출 누락이 나왔을 때 세무사님들이 징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교육 마치겠습니다.